자, 오늘의 주인공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죽었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독배받고 죽었다. 근데 좀 많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내가 봤거든. 많이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소크라테스의 죽음의 묘사 장면이 플라톤이 파이돈이란 책에 남긴 거에서 그는 담담하게 돛배를 마셨고 다리부터 서서히 마비되어 몸의 온기를 체크하며 죽음이 다가옴을 자각하고 고통 없이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라고 했습니다. 역사 왜곡입니다. 왜냐? 내가 봤다고. 당시 사용한 독약이 일단 말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렇게 묘사를 해서 화가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플라톤이 파이돈 담담하게 돛배를 마시고 평온하게 스승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해서 화가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팩트를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인데 이걸 보면은 꼭 플라톤이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처럼 느껴지지. 근데 플라톤은 이 자리에 없었어. 파이돈이라는 책을 플라톤이 써서 사람들이 플라톤이 마치 저 장면을 보고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플라톤은 저 자리에 없었습니다. 플라톤의 나머지 14명의 제자와 지인 크리톤, 파이돈, 아폴로도도스 등이 있었고 플라톤은 그거를 얘들한테 나머지 사람들한테 전해 듣고 파이돈이라는 책을 썼고 본인이 뭐라고 책에 썼냐면 나 플라톤은 병이 나서 거기에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파이돈이라는 책을 플라톤이 썼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이렇게 지식이 살짝 머릿속 꼬이면서 인터넷의 댓글처럼 사람들이 플라톤이 봤다라고 한 건데 플라톤의 나머지 14명의 제자와 지인들이 있었고 플라톤은 병이 나서 병가내고 없었다. 플라톤이 분명히 책에도 썼어요. 나 플라톤은 병이 나서 거기 없었다라고 썼는데 저자가 플라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아, 플라톤도 있었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책을 제대로 안 읽어. 일단 당시에 사용했던 독약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배의 주요 성분 독당근이라는 건데요. 이게 독당근이 뭐냐면 유럽에서 자생하는 식물이었고요. 당시에 독약이나 한국으로 치면 사약 같은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 한 1000년 넘게 2000년 정도 사람들한테 많이 인체시험을 많이 해서 많이들 이거 먹고 죽었어요. 많이들 이거 먹고 죽어가지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사람들이 말초신경을 차단해서 근육마비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호흡근이 마비돼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방식이라서 얼핏 보면 아까 위에 담담하게 독배를 마시고 다리부터 서서히 마비되어서 죽어갔다는 파이돈의 설명이 맞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틀렸는지 지금부터 팩트 체크합니다. 플라톤이 일단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병가를 냈는데 쫄보라서 현장에 없었어. 병가 내고 빠지고 나머지 지인이랑 제자만 있었어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끈떨어진 연신세가 됐기 때문에 플라톤이랑 거리를 두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마지막에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늙고 병들어 불참하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 진짜로.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파이돈이라는 책을 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독배 이렇게 마셨죠. 조그만 와인잔으로 안 마셨어요. 사발로 마셨습니다, 여러분. 사발로 마셨어요. 독배 이렇게 마셨는데 독당근으로 만든 독약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어서 실험 결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깨끗하게 죽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당시 사람들도 이미 많이 알고 있었어요. 몇 시간 안에 호흡이 정지할 때까지 구토, 복토, 설사, 근육떨림, 경련, 발작, 그러니까 토사강난을 다 해요. 등의 불성사 나온 꼬라지를 다 보여줘야 돼요. 대해야 되고. 자, 이상적 이미지, 고인의 이상적 이미지입니다. 독배를 마시고 숨을 거둔 소크라테스 스승님의 이상적 이미지. 이렇게 가셨으면 좋았겠다. 조용하고 우아하게 돌아가셨다는 기록은 그 자리에 잊지 못했던 플라톤이 생각한 이상적인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말까지 이렇게 제자를 어루만지며 마지막까지 말을 서서히 마비되며 말을 남기셨다라고 하는데 자, 뇌피셜이죠.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독배를 받았던 사형수들처럼 소크라테스도 토하고 몸부리치고 싸고 기타 등등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모두 거치고 나서야 숨이 멎었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증상이에요. 이거 실제로 제가 의학 논문에서 갖고 왔습니다. 겨우 죽어요, 겨우. 몇 시간 동안 욱 싸고 해야 죽습니다. 이거 의학 논문에서 가져왔다. 자, 그렇다면 왜 플라톤은 스승이 조용하고 우아하게 숨을 거뒀다고 거치 기록을 남겼을까요? 자, 리노아의 MBTI TLF적 심리학적 분석으로는 양심의 가책이었다고 봅니다. 단지 소크라테스가 그리스 정치계에서 고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플라톤은 그런 스승과의 인연을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와 지인들이 자기 입지가 곤란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켰음에도 끝내 제가 늙고 병들어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라는 핑계를 대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러나
그러나 철학자로서 일말의 양심은 있었는지 스승님이 철학자답게 우아하고 조용하게 돌아가셨다라는 파이돈이라는 책을 써서 기록을 남겼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그 소크라테스에서 마지막을 아는 그 그림이 이제 화가들이 그리게 된 거죠. 이런 모습, 여러분이 아는 이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 거죠. 자, 플러스로 좀 짧은 것 같아서 플러스로 준비했어. 자, 그리스 사람들, 철학자들은 와인을 어떻게 마셨을까? 알고 나면 충격받을걸? 자,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분 와인에 물 타서 먹었어. 그게 그리스식 방법이었습니다. 물을 타서 마셨어요. 그게 기본 레시피예요. 물을 타지 않는 건 야만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와인을 미주어리로 먹었어요. 왜냐하면 와인은 식후에 마시는 음료였는데 물을 타지 않은 와인은 야만인의 음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와인을 마시는 건 야만인이라고 봤어요.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와인을 약으로 썼는데 증상에 따라서 물 이외의 재료를 추가해가지고 환자에게 와인을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약으로 먹지 않을 때는 와인의 맛의 변화구를 주기 위해서 각종 기름,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치즈, 밀가루 등을 와인에 타서 마셔서 와인의 풍미를 돋우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이거 와인 담는 병 보이죠? 와인 유리병 없었고요. 코르크 막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어요. 와인을 아무리 동굴에다가 잘 보관을 해도 1년이 지나면 와인이 시큼해져서 거의 식초가 됩니다. 먹을만한 상태가 못 돼요. 그래서 뭔가를 첨가해가지고 먹을만하게 그래도 물을 타든지 뭔가 타가지고 먹을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대철학자들조차도 물을 타서 마셨다. 여기까지 뭐든지 아는 리노아였습니다.